자, 원님 반갑습니다. 2017년 6월 19일, 6월의 세 번째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번 달 이제 마무리 단계죠. 거래일자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딱 10거래일 남았습니다. 한 달에 보통 20거래일 기준 보게 되는데 절반 지나고 그 나머지 후반에 접어들었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아니라 절반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쇼를 체크하고요.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9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9번 눌러주세요. 보통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선생님들이. 자, 오늘 며칠이니? 오늘 9일이니? 네, 9번 일어나서 책 읽어봐. 이런 거 많이 하죠. 잘 들리시면 숫자 9번. 네,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주말 동안에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밖에 나갔다 오는데 땀 범벅이 돼가지고 차에 에어컨 그리고 집에 에어컨 안 틀었으면 진짜 어떻게 보내나 싶었습니다. 자, 더위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컨을 많이 틀 텐데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도 환절기는 아니고 이제 무더위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정말 피곤합니다. 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아침 시황 이슈 바로 시작할까요? 시작합니다. 자, 미증시 먼저 보고 갑니다. 다우지수의 연봉부터 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형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자, 다우지수 올라옵니다. 연간 기준 양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년 전에 음봉 한번 만들어진 거 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 중간에 1년 음봉 나왔던 거 제외하고 8년 이상 상승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상향 흐름이 계속 뻗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너무 많이 가니까 좀 이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은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또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돼서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이 될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우의 올봉입니다. 지난달 십자형이 아니고 아랫골이 이제 십자가 모양이죠. 말 그대로 십자가 모양의 양봉이 나타났었고 이번 달 양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간 기준 본다라면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나요? 네. 일본 기준 보니까 가장 고점 찍었던 게 21,384포인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종가가 21,308입니다. 한 80포인트 정도 좀 빠져서 끝이 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구간이고요.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고 왜 갈까요? 궁금하죠? 그걸 봐야 됩니다. 자, 나스닥 연봉 보고요. 나스닥까지 보고요. 다우지수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왜 올랐나 뉴욕 마감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나스닥입니다. 신고가 간 게 아니라 윗골이 지금 달려있는 모습이죠. 6,341.70까지 갔었고 6,151.76에서 마감합니다. 나스닥의 월봉 형태는요, 음봉입니다. 기술주가 조금 주춤거렸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다우는 잘 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좀 약간 약세를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스닥 주봉 형태 지난주 2주 동안에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십자형 형태의 음봉이 나타났는데 우상향이 나오는 가운데 상승이 쭉 이어지다가 십자형 캔들은 방향 전환이다. 근데 음봉 나오고 십자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받는 건지 추가랑이 나오는 건지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그거는 이번 주까지 보면 되겠죠. 자, 일본 기준입니다. 일간 기준 보게 되면 하락이 많이 나왔고요. 하락이 나온 이후에 어쩌면 지금 일정 부분 2평 밑에 떨어진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반등, 되돌림 나올 수 있는 위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뉴욕 마감 보면서 진짜 오를 것이냐 아니면 반등 나오고 오를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라는 것들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입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월요일 아침에 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회원님이 좋은 일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어야지 당연히. 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에 유통주에 급락했다. 자, 뉴욕 증시 현재사라고 나와 있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막판에 상승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1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요. 기록합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이 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우지수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여기 돼 있죠. 쉐브론과 엑슨모바일이 올랐다. 1.9에서 1.5입니다. 지수 상승을 경위했다라고 돼 있죠. 이끌었다 돼 있죠.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0.69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1.7 올랐지만
필수 소비자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137억입니다. 이거 금액으로 치면 이게 얼마더라? 137억이니까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요 1달러가 1,000원이잖아요, 그죠? 금액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유기농 식료품 체인 홀푸드마켓에서 인수한다 발표하면서 경쟁업체인 크루거와 코스트코 홀세일이 급락하면서 4.6%, 7.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봅니다. 어떤 걸 생각해 보느냐? 식료품 체인이긴 한데 어떤 식료품 체인이냐? 여러분들이 이게 현대인들의 니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기농 식료품 체인을 인수합니다. 유기농입니다. 크루거와 코스트코 홀세일이 하락 나왔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거 많이 나오는데 시발 비용이라고 아시죠?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걸 받으려고 내가 회사를 다니나?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급여 받으면 또 약간 풀어지긴 하는데 그 수많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이소라거나 아니면 편의점이라거나 가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거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가 쓰면서 사치를 부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끼는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먹는 거 하나 이 정도 못 먹나 싶어가지고 요즘에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해요.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좀 단가 아주 높은 거 말고요. 호텔 뷔페를 간다라고나 하게 되면 20-30만 원씩 1인당 20-30만 원, 40-50만 원, 6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를 먹기 힘들지만 내가 계란 하나에 30판에 만 원다, 6,000원, 8,000원 만 원다 한다라면 계란 하나에 600원짜리, 1,000원짜리 먹는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기농으로 눈을 좀 돌립니다. 식품 부분에. 그러면서 유기농 식료품 체인에 대한 인수가 들어오면서요. 경쟁 업체들이 하락이 나왔다고 했었지만 전 여기서 유기농이라는 부분에 다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그동안은 싼 거, 빠른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나한테 맞춰주는 거라거나 내 몸에 좋은 거라거나 이런 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좀 길게 가기로 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택배업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택배업 하게 되면 총알 배송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당일 배송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당일 배송, 이길 배송 해가지고 특급 배송 얘기 나오고 무조건 오늘 안에 배송해 줍니다. 이런 게 나왔다면 이제는 그런 스피드보다는 뭐를 중시하느냐? 나에게 맞춰주는 걸 중시합니다. 아침에 새벽처럼 나와서 밤늦게 들어간 사람. 만약 제가 혼자 살았다면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1시, 12시 들어간다 그 치면 택배 못 받잖아요. 그죠? 사무실로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출근하기 전에 7시 집에 나오기 전에 6시 50분, 6시 40분에 택배를 집에 가서 놓는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기농이라고는 맞추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홀세일 인수권 때문에 타업체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빠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인수 발표 2.3% 급등했어요. 홀푸드마켓은 29%. 와, 진짜 급등이네. 국내 증시의 상한가 제도가 있죠. 30% 되어 있는데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갑니다. S&P 500 지수 주간으로 부합세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09만 건.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94.5다. 전망치 크게 하회했다 되어 있고요. 달러 약세를 보였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게 금리 인상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달러를 제외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충격이 덜했다고 되어 있지만 달러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보유재산 축소 계획에 대한 과도한 역반응을 누그러뜨렸다는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쭉 넘어가게 되면 석유 얘기 나오겠죠, 이제. 자, 금값이나 유가 얘기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 텍사스와 원유는요, 전일 대비 배럴당 28센트 오르면서 44.74달러대, 브렌트유는 45센트 오르면 47.37달러대, 50달러 예로 떨어지면 40에서 50 사이만 유지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석유 종합 서비스 업체 휴즈 베이커에 따르면 가동 중인 원유 채굴 기수가 6개 늘어나서 그래서 747개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를 시사했다. 그러니까 유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금값은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아마 이제 전일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그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빗대어 본다라면 유기농을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로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면 중국의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가 생산 라인을 인수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가지고 전 세계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치가 빠르다라면 건질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대놓고 말하고 싶긴 한데 대놓고 말하면 또 너무 청기누설될까 말이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는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빠졌는데, 거기서 집중할 것은 왜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했을까? 아마존은 유통업체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인터파크라고는 11번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마켓 같은 개념인데 홀푸드를 인수합니다. 이제 유통과 생산과 소비 연결 부분들은 하나로 통합이 된다. 초연결성의 4차 산업시대가 미국에선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네요. 자, 코스피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넘어갈게요. 자, 코스피 연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올라갑니다. 전일 종가 2362이고요. 2370, 80 넘어갑니다. 87까지 갔어요. 신고가 찍었습니다. 코스피 월봉 형태 본다라면 지난달까지 양봉 계속 올라가죠. 7개월 동안의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거의 최초라고 하죠. 7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빠질 때 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좀 조심스럽다, 이제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애널리스트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더 오를 거다, 하반기에 10월 정도까지 해서 뭐 2,500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옵니다. 장밋빛 전망이라는 흔해 빠진 얘기를 하는데, 잠시 뒤에 기사 보도록 하고요. 자, 주봉을 본다라면 약간 음봉이 나왔어요. 이 평에 지지받나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300, 200 올 수 있다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요. 일간 기준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이라고 200선 정도 때 도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상향 이어지고 잘 갔지만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것 같다,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연봉 볼까요? 코스닥 연봉 잘 갑니다. 잘 가요. 670 670 뚫어주고 잘 가는데 몸통은 거의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안에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는 이런 윗꼬리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제쯤 나올까요? 만약에 제 생각은요, 저는 코스피가 2,500을 뚫고 날아가기보다 코스닥이 700을 뚫고 800을 가까이 800호은 돌파해주면서 요 2007년도의 모습,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죠. 10년 전의 모습이 반복이 돼가지고 2017년에 코스닥이 올라와서 700, 800 뚫어주는 것이 훨씬 더 그림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스닥 개별주들에 대한 기대감들과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의 기대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가고 있긴 한데 좀 더 빨리 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코스닥 월봉 형태 2평 돌파 나왔고요. 지지받는 자리 괜찮습니다. 여기 2007년 요 자리입니다. 지금 하락이 많이 나고 600 이하에서 때 했던 얘기, 600 이하 땡큐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오죠. 이제 지지라인 만들고 추가 상승이 7, 800까지 뻗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주봉입니다. 음봉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추가 급등 나오면 좋겠는데 쉬어주면서 600포인트 중반, 660 정도 전후에서의 지지라인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봉상 그림이죠. 약간 눌러주겠죠. 60이나 50 정도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온다 그래서 끝났느냐, 죽었느냐, 이제 마무리된 거냐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본다면 아침에 시황을 시작한 이후에 미증시 봤고요. 그리고 미증시의 이제 뉴욕 마감 내용을 간단히 봤습니다. 뉴욕 마감 내용 보면서 제가 뭐 집중하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 연결성, 초연결성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부터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저거 계속 얘기 나왔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익히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뭔데? 자꾸 뭐 있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 기술주 자꾸 얘기해주고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세 가지 정리하게 되면 이게 되죠. 초연결성과 초지능성과 예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스닥, 다우나스닥, 미증시 봤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봤죠. 이제 뭐 보나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여유있게 뉴스를 볼게요. 보통 57분 정도의 시황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여유 있네요. 한 20분 정도 여유있게 천천히 볼게요. 한 개사당 2분 정도 보면 되겠죠. 10개 딱 가져왔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면 뉴스 다 보시죠? 여러분들. 장마치고 뉴스도 보고 기사도 보시죠?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중국 A주 뭐 지수 편입 결정 일정 얘기 나온다.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어떤 일이 나타날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중국 A주가 MSCI 지수 편입할 때는 국내 증시에는 악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재료 달력에도 있고 뭐 일정상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 몰랐죠. 좀 악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입이 되면이에요. 지난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를 발표했지만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금리 올릴 거 알고 있었던 거였죠. 거의 95%라고 했으니까 된다, 무조건 된다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됐던 거였죠.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올해 경제 전망 전망치를 이제 높이면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보다는 제니 옐런의 속도감 있는 자산 축소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는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경제 일정이 있어요.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9일 날 오늘이죠. 일본의 5월 무역 수지 발표 나오죠. 전망치 479억 엔이고요. 전망치 직전치가 4,811억입니다. 그렇죠. 20일 날 미국의 1분기 경상 수지 발표 적자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1일 날에 미국의 5월 기존 주택 매매 되어 있고 22일 날 미국 FA 주택 가격 지수,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 날, 23일인가요? 신규 주택 매매,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종합 PMI 되어 있습니다. 요거 되어 있는데 21일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표현이 안 들어가 있나요? 20일 예정된 중국 A주의 모건 스털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편입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국 A주가 MSCI의 편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악재다. 왜? 여기 되어 있네요. 자, 참 기사를 보면요. 글을 읽으면 글 안에 내용들이 다 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글 읽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낫겠죠. 5월 중에 기존 신규 주택 판매가 23일 발표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SCI 발표에 대한 얘기 본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낫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유럽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제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과 총선 지나면 경치 리스크 완화되고요. 그리고 마크롱이 이번에 거의 싹쓸이했다 돼 있죠. 네, 그런 쪽 진영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와 독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든 등 프랑스 남부력 개성에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된다 그러면 국내는 안 좋다.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락 가능성, 조정 가능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가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가 고점일 거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 번트 친다니 번트. 홈런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번트만 치려고 한다. 3%, 5%, 2%만 쳐도 3%, 1.5%만 가도 빨리 치고 나오자, 단타 치고 나오자 이거예요. 5%를 주는 목표 전환형 펀드가 대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의 사상 최고가 행진에 목표 전환형 펀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함께 무리하지 않는 투자 성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판매사들도 펀드 회전을 늘려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단타 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본다라면 펀드 매니저들이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선재공님 좋아하시는 패턴이기도 한데
포트를 여러 개 좀 해가지고 한 10개, 30개, 40개 해가지고 여기 바닥권 잡아놓고 이게 올라가는 거 하나씩 팔고, 네? 판 다음에 또 바닥에 있는 거 잡아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 저평가 종목들을 잡아놓고 올라가는 방식이었다라면 이제는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판단 때문에 상승했다는 얘기 때문에 잠깐만요. 기사가 서울 모든 일반 도로 시속 60km 이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도로가 60km 이하면 심각하네요. 네. 기사 나와서 잠깐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기본 방식인데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권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거든요. 여전히 많지만 개인들이 원하는 종목들을 매수한다 보면 뜬 거를 좋아합니다. 상승 나오는 거, 올라간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수익으로 가기보다 단타를 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 선보인 미래에셋 배당 프리미엄 목표 전환은 이후 펀드엔 738억 등등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 전환형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은 순위 펀드 보면 이런 거 4개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이 목표 전환. 그러니까 목표가 원래 장기로 간다라고 목표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짧게 가서 빨리 팔고 나오는, 익절하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타 매매할 수 있는 펀드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증권사나 이제 펀드 판매사 입장은 굉장히 이게 좋아요. 회전율을 늘려야 수수료를 많이 받아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된다면 굳이 전환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표 전환형 펀드를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저평가 종목 바닥권에 있는 그 종목들을 잡아놓고 선정원이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리딩하는 거. 모의 투자라는 거니까 하는 방식처럼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 투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온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저평가 바닥 종목들을 직접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수수료를 안 줘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심 있게 보도록 하시고요. 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19살 리니지 NC소프트 대박 예고의 주가 대박이었다. NC소프트 기업 현황 개항되어 있습니다. 1997년도 3월 11일 날 설립했고 상장은 2000년에 상장했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3년 만에 상장했어요. 그렇죠? 설립하고 나서 주식 총수가 2100만 주입니다. 유통주식 2100만 주입니다. 거의 다 네요. 대표가 김택진. 우리 형이에요. 친척 형입니다. 먼 친척형. 진짜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형. 네, 둘 다 경주 김씨 우리 같은 본을 갖고 있는 형이에요. 결산은 12월 되어 있고 소유주식 수가 우리 택진이 형이 11%대 대표이사 사장 되어 있고 뒤에 국민연금공단 넷마블 게임즈 되어 있습니다. 슈로드 인베스트 효액주 되어 있는데 하나 가지고 참 울거먹죠. 울거먹는 편이 맞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19년 동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9년 된 리니지입니다. 19살 된 리니지. 약간 호랑나비급이에요. 김은국이라는 가수가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뒤에 레베카 파티 나오고 했지만 거의 인기를 못 끌었잖아요. 호랑나비 한 개 가지고 거의 몇십 년 해먹고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또 돌려가지고 하면은 돌려 말하면 그만큼 오래 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 IP 하나 가지고 아직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니지 M이라고 해서 이름 바꾸죠. 리니지 온라인 2 해가지고 나와서 스마트폰 했었고 이번에 M이라고 해가지고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갔어요. 리니지 M의 대응이 예고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21일 날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리니지 1을 스마트폰으로 옮긴 모바일 MMORPG. 그러니까 2D로 돼 있을 거예요. 3D가 아니라 2D로 해가지고 옛날식으로 해서 막 샥샥샥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돈 줍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리니지 1이나 2 본다라면 리니지 1이 여전히 2보다 사람들이 좀 더 할 겁니다. 왜? 그게 현금화도 되고요. 돈 거래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걸 이제 넣는다는 얘기예요.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끌어올려고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충성도 높은 유저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2017년도에 주가를 보세요. 작년 12월달 24만원 주가가 장중 최고가 6월 13일날 42만원 갔었고 40만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유가 뭐냐? 리니지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우리도 위너스톡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인공지능 자동 매매 프로그램 위너트레이더. 요게 20년 동안 가면서 위너트레이더 버전 20까지 가면서 그죠? 위너트레이더 버전 20.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 시리즈가 뭐 아이폰 7, 갤럭시 7A 나오는 것처럼 위너트레이더 20 이런 거 나오면서 20년 동안 장수할 수 있고 이런 IP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올라가고 있다. 신작 게임 나오거나 그 게임들이요. 그냥 뭐 지나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흥행을 했고 나올 때마다 돈을 벌었던 그런 게임들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3분기 정도부터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NC부터 올해 매출 8천억 올린다 가정하면 어쩌고 될 거다. 3분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마다 악재만한 NC가 있었는데 올해 주가는 많이 갔다. 있네요. 자, 더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전문가 85% 하반기 코스피 2,500 돌파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준다라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 그리고 수출 회복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하반기 강세장이 이루어질 거다.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또한 700, 800포인트 코스닥도 700, 750포인트 형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해요. 코스닥은 이해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펀드 같은 경우는 방망이 짧게 메고 있는 전환형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2,500 가면 좋겠습니다만 좀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거나 펀드 매니저, 금융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에서는 일단은 85% 이상이 더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3,000 이상 제시한 사람도 5% 이상이 있다고 5% 정도 있다고 합니다. 2,400대 예상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저는 요 15%에 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증시 고점은 9월, 10월 정도 본다.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피 2200대 찍을 거라는 얘기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200 정도는 지켜줄 것 같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했죠? 왜? 빠집니다, 떨어집니다, 급락합니다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요, 괜찮을 겁니다, 버틸 겁니다. 하세요. 더 갑시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한국 증시 투자 비중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또 지난주 기사 같은 건 달라요. 또 지난주에 기사 봤을 때는 금리가 똑같아지니까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나? 금리 똑같은데? 라는 얘기했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그 물량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지난 설문에 1%대 성장 예상하는 데 많았는데 올해는 과반수가 2%대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정치적인 그 리스크 해소이겠죠. 그렇죠?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유망업종은 IT, 반도체, 증권, 보험, 게임, 인터넷 미디어, 화장품 순이었습니다. 경기할 업종이 자동차 부품, 조선, 해운, 건설, 정유화. 저랑 생각이 좀 달라요. 저랑 좀 반대 같은데요. IT 반도체는 이해합니다. 증권이나 보험 이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권업종이 2000포인트 초반, 중반까지 올라가는 자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에 나와버리면 증권업종 하락에 나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기사를 보겠지만 좀 리스크가 있어요. 인터넷은 좋을 수 있고 미디어 같은 건 괜찮을 수 있는데 경계할 종목이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조선해운이 아니라 조선해운 건설 쪽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특이하죠. 전문가 중에 약간 특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주 부분들이 조선업종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조선과 해운 부분의 수주가 늘고 있고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도 뉴스테이와 함께 도시 재생 관련 얘기 나오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추천주가 삼성전자, 필두라,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카카오인데 삼성 많이 갔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외국인 ETF를 세테크로 활용한다. 한 달 새 수십억 거래세 면제. 손재공님이 미리 재작년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한테. ETF가 세금
면세가 되니까 좋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그걸 세테크로 사용하는 겁니다. 참 뒷북친다, 그죠? 역시 그 성견지목이 있는 게 중요해요. 0.3%의 비과세 노려서 차익 거래 시에 주식을 ETF로 받고 판다. 가격 왜곡이 비정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ETF 상장지수 펀드를 증권거래소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세랑 탈세가 이제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지는데, 좋게 말하면 절세고 나쁘게 말하면 탈세가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말하면 다 다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돈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아끼거나 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금들을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겠죠. ETF를 세테크를 한다. 세테크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십억 원 정도의 거래세를 면제받았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ETF 해봐도 되나? 관심 가질 만한가? 생각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보시란 얘기예요.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현선물 차익거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현선물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에서 코스피 200 현물 거래와 상대적으로 200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ETF는요, 동시에 선물 매도하죠. 동시에 선물 매도하고요. 코스피 200 ETF 판매를 함께 선물 매수 동일하게 한다. 같이 사고 같이 판다 라고 해가지고 ETF 활용해 차익 거래를 좀 진행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럼 가계부채 얘기인데요.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절대 규모보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다. 경제에 부담된다. 그래가지고 금리 올린다는 얘기 또 나오는 거죠. 대출 덜 해주겠다는 얘기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빚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가계부채 추이기, 잔액이 꾸준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줄이기는 힘들고 일단 단기는 유지라도 좀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시급 10,0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 나오면서 물가가 상승하겠죠. 물가 상승하게 되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또 그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물가 올라가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급여 올라가면 소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계부채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방법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경제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8위로 과다한 빚에 처해 있다. 가능한 빚을 안 내는 게 맞겠죠. 대출을 받는다거나 빚을 내가지고 뭔가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기사를 봤는데 공딩족이라는 게 있어요. 공딩족. 뭔지 아시나요? 요즘에 추세라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답니다. 고3들이. 어차피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선배들이 다 수능 공무원 준비하던데 아예 고등학교 준비하자라고 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얘기했죠. RBC 맞추기 힘든데 보험료 낮추래요. 보험사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손보사 CEO 순이익이 7조 원 넘어야 RBC를 맞출 수 있는데 보험료 인하의 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험사랑 금융업종도 어렵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어려워지느냐? 잠깐만 1분만 얘기한다면 압축해서 얘기할게요. AI 시대가 넘어오죠. AI 시대가 넘어옵니다. 요즘에 다양한 부분들이 AI로 반환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 보게 되면 제철 부분에도 철강 부분에도 AI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늘렸고 자금을 줄여가지고 성능 좋고 가격 낮은 제품을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철강 업체에서 AI가 그쵸? AI가 그 분만 갑니까? 아니죠. 알파고가 게임 업계를 평경한 이후에 뭘로 갈까요? 광고라거나 쇼핑이라거나 아니면 생산으로 가겠죠. 투자로 가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증권이라거나 금융, 보험업종 중에서 AI가 대체를 통해서 일자리가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보험사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물론 보험사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융업종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신한은행이 영국의 해상풍력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헷갈리네. 발음 안 되네. 시장에 첫 진출한답니다.
미국 프로젝트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2천만 달러,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고속도로 2,500달러, 일본 세계 태양광 발전소 6천만 달러, 영국의 해상 풍력 발전 PF 1,500만 달러입니다. 자, 이제 대체 에너지로 넘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올라오기 시작한 전기차 관련이라거나 축전지 관련 부분들, 그죠? 풍력, 태양광, 뭐 조력, 수력 바뀐다는 겁니다. 원전 같은 부분도 줄고 해상 화력 발전 줄어들면서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산 운용사 성과 보수 펀드 출시의 걱정은 태산이다. 받을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이다. 수익이 나지 않아서 수수료 부담에 든 고객들의 불만을 적극 반영한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운용사에서도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용사도 부담이 클 거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참 그렇다고 안 말 수도 없고 참 어렵죠. 지난주 얘기했었죠. 잠깐 보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 기사 넘어갈게요. RTO젠 ALTP7 일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얘기 나옵니다. 한 종목을 딱 집중해서 RTO젠 이런 거 나온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물량도 별로 없습니다. RTO젠 보니까 시간에 4,900주 매수대기 물량 3%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기사를 마지막 기사를 해놨느냐? 올해 말까지 현재 모집하고 2018년 하반기 일상 완료할 계획이 다 되어 있었죠. 근데 이런 기사가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RTO젠 제외하고도 다른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1상, 2상, 3상 뭐 얘기 나와주고 뭐 시판 준비하고 계약을 준비하고 자 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고 가라는 거죠.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올라오죠. 보통 10년 정도 봐야 돼요. 투자한 이후에. 근데 지금 5년에서부터 8년, 10년 차 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매출이 나온다거나 서비스가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심 있게 보십시오. 바이오 업종들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박 나도록 하시고요. 마이크 넘겨드리면 선재공님이 대박 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 저는 양목캔들 햇캔들이었습니다. 선재공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